여전히 지역 언론이 지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이다. 풀뿌리 자체의 기초이기도 하고, 이 지역 신문이 그런 공론장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신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역 신문이 왜 필요한지는 다 아는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뭐 이건 구조적으로 점점 심화돼 왔던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언론사 내부에서 있었던 뭐 불공정 보도라든지 그 관원 유착이라든지 혹은 뭐 광고 판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지역 신문이 안고 있는 그런 내부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플러스 대한민국은 서울 중심 사회라 8대2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가는 그런 형태에서 지역에서 지역 신문들이 제 역할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이 지금 과소 대표되고 또 지역 언론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러면 지역 언론을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나서면 지역 언론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하면 되는데 왜 우리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서구 여러 유럽에 있는 그 나라들은 지역 신문을 그냥 지원합니다. 아무 조건 달지 않고. 더군다나 1등 신문 빼고 2등 신문만 지원하는 신문사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 신문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역 신문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선별을 하자. 괜찮은 언론사를 선별하고 또 가능성 있는 언론사를 선별하고 뭔가 기획적인 언론사들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자. 다만 대폭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되면 그런 신문사들이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사이비 언론들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선택과 집중 혹은 좋은 언론사를 선별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지역 신문만 어려워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종이신문 전체가 다 어려워지고 있고요. 제가 작년에 그 신문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을 받아서 좀 조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아직 신문사가 디지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거의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캐나다를 가보니까 캐나다는 종이신문과 디지털이 한 8대2 정도 했습니다. 전부 디지털로 전환이 다 됐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종이신문 유지는 한 8 정도. 물론 이제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종이신문 위주이기는 합니다만, 근데 왜 우리나라는 소위 뭐 인터넷도 발달되고 또 굉장히 뭐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인데도 신문만큼은 디지털로 안 가고 있는 거죠. 중앙일보를 가보니까 중앙일보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그 디지털화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도 담당 현장의 그 담당 기자들을 만나보면 그래도 아직 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경영진 간부들에게 보고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너네가 하자는 대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는지부터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못하죠. 어쨌든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종이신문은 계속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특히 일간지 같은 경우는 부수가 중요한데 반토막 이상이 낮죠.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거의 반토막이 낮고요. 그나마 지역신문들은 그렇게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 특히나 주간신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저는 지역신문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아직까지는 인쇄매체 시장에서는 뭐 블루오션까지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여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화 언론, 특히 언론 같은 경우는 독립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사람이 바뀌거나 그 시스템이 바뀌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문화 언론과 관련해서는 지원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은 하되 내가 너를 지원해줬다고 해서 자꾸 간섭을 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이 독립성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2004년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해도 우리 여기 정찬흥 그때 당시 위원장이 국회에 출입을 했었을 때인데 그런 거죠. 여야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신문 지원은 필요하다. 그리고 소위 서울과 지역의 이런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권에 따라서 막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거는 지원은 해주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이 벗어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지원은 하는데 이걸 자꾸 정권의 이해관계로 어떤 간섭을 하거나 보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간섭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독립적인 기구로 좀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신문에 있으신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이 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냥 지금처럼 가겠다. 혹은 뭐 지금 있는 제도 뭐 이거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냥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지.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지역신문 지원제도가 처음 생겨났을 때 전제했던 게 개혁이었습니다. 개혁된 언론사. 뭔가 제대로 하는 언론사만이 지역신문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해주자. 그렇게 해서 정말 저널리즘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언론사에게만 지원을 하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10년 넘어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개혁은 어디로 갔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개혁을 하려면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들을 한꺼번에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죠. 이 관행이라고 하는 건 왜 생겼냐면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신문사 운영이 가능하고 신문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해왔던 관행들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뭔가 그거에 합당한 지원들이 필요한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좀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지역의 신문사 구성원들과 또 정부 관계자 또 학계 우리 이런 언론 전문가들 그 다음에 또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아서 한번 토론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제도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가다가 종료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법을 정말 살리는 게 맞는지 살린다면 이대로 그냥 가선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컨센서스가 좀 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 시대에 있어서 지역 언론이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저널리즘이 뭔가 지금 이 시대의 저널리즘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부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대토론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제 강연이 너무 퍼펙트해서 질문하실 게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질문하시면 제 강연이 너무 흥미롭게 잘 진행돼서 질문할 거리가 많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질문 없으면 네 30분도 됐고요. 그래서 제 오늘 강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